네, 안녕하십니까. 스탁몬스터 채널의 이호석 과장입니다. 제가 앞서서 1부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1부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2부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2부는 이제 디램 가격이 오를 때 SK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고요.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참여하신 지가 오래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 대표적인 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중에서 왜 디램 가격이 오르면 하이닉스가 더 나을까에 대한 이야기고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디램 현물 가격이 4달러가 돌파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아무들 많이들 찾아보셨을 거예요. 2년 만에 4달러를 돌파를 했고, 이러한 가격 돌파라는 것이 디램 슈퍼 사이클의 조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디램이 이제 2년 만에 4달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슈퍼사이클이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중에서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더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디램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디램 가격은 고정 가격과 현물 가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디램 고정 가격은 말 그대로 이제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기 계약에 따라서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쉽게 말해서 저희 일상적으로 얻을 생각하는 물건에 있어서는 물건의 도매 가격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램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되는 가격을 시장가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리테일 가격, 소매 가격을 디램 현물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실제 거래는 고정 가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현물 가격은 이제 고정 가격의 3개월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물 가격이 고정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요. 현물 가격이 올라가면 고정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디램 현물 가격이 4달러에 도달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인 즉슨 디램 현물 가격이 4달러를 넘어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될 고정 가격 또한 따라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디램 가격이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디램 고정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동상이몽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약간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디램 가격이 급등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실제로 이제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 두 회사의 주가의 차이입니다. 위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고요. 밑에 있는 차트가 SK하이닉스입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요. 디램 가격 상승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삼성전자는 가격이 오히려 다소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조정은 있었지만 그 전보다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차이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이 차이는 두 회사의 확연히 차이가 나는 매출 구조에 기인합니다.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대표적인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로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디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2%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매출을 100이라고 놓았을 때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1%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전체가 디램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에서 차지하는 디램의 비중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 두 회사가 디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43%, SK하이닉스가 30%인데요. 글로벌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지만 디램의 비중이 하이닉스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디램 가격 상승의 수혜를 더 입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SK하이닉스가 더 유리한 걸까요? 여기서 PQC라는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 PQC라는 공식은 많은 분들께서 주식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강연, 주식 책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P는 가격, Q는 양, C는 비용.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기업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P는 물건의 가격이고요. Q는 공급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 공급량입니다. 그리고 C는 비용, 인건비라든지 원가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물건의 가격이 높거나 물건을 많이 생산하면 당연히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고요. 또 반대로 C죠. 비용이 낮을수록
기업 이익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비용 부분을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 디램의 가격, 공급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디램이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공급 부족에 기인합니다. 현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Q는 이제 쉽게 말해서 생산량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급량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요.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하면 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디램 비중이 72%나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이익 또한 더 빠르게 늘어나게 되고요. 가격 상승에 더 민감하다고 하죠.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대비했을 때 디램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더 커진다. 그 다음에 혹은 이익을 더 빨리 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굉장히 유리한 점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 차트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 전 고점이었던 가격을 오늘 가격으로 이제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간다,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실제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조금 해야 될 텐데요. 네, 최근 SK하이닉스 수급 보시면요, 기관과 외국인이 3일째 동반 매수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들어와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 수급은요, 결국에는 가격을 더 위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화 매수세는 더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매수세가 주가를 박스권을 돌파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SK하이닉스가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신고가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물려있는 매물, 앞선 매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물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팔려고 하는 매물이 좀 더 적어져요. 그러면은 신고가에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보았을 때 최근 SK하이닉스의 가격 흐름을 보신다면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하이닉스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었는데요. 마지막 고민은 이제 무엇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무엇이 낫나요? 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둘 중에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삼성전자 절반, SK하이닉스 절반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단기적인 전망을 보았을 때는요, SK하이닉스의 수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디램 가격 상승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더 빨리 수혜를 보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장기적인 전망을 보았을 때는 반도체 시장에서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어 있는 삼성전자가 수혜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접근하지 않는 파운드리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차량용 반도체까지 도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하이닉스와는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하이닉스, 장기는 삼성전자가 될 수 있을 건데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대형주를 단기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저희가 막 하루 만에 매매를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 조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분할 매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왜 디램 가격이 오르면 이제 SK하이닉스를 봐야 하는가, 그리고 디램 현물 가격과 디램 고정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내용 확인해서 답장 바로 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제작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탁몬스터 채널의 이호석 과장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스탁몬스터 채널의 이호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